안녕하십니까. 위대한 노트 작성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 간추리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곡선을 그리고 연보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10가지 사건을 뽑았습니다. 회상을 했고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별로 했습니다만 쭉 연도별로 배정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제 자서전을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회상과 준비는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글로 메모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사진을 놓고 사진을 뒤척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진보다 곡선 그리기부터 10대 뉴스까지를 먼저 했는가 하면, 사진은 여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카메라 보급이 일반화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로 오면 사진이 또 어떤 부분은 많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게 늘 사진은 어떤 부분은 너무 많아서 힘겹고, 어떤 부분은 넣고 싶은 사진을 꼭 넣고 싶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진이 갖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인생을 돌이키는 걸 먼저 했습니다. 돌이키시기 전에 사진을 참고해서 회상도 하시고 하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진을 골라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사진을 선택할 것인가, 앞서 말씀처럼 인생을 돌이켜 보셨고 10대 뉴스도 뽑아 보셨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사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책 한 권을 만드신다고 하면 보통 한 20, 30장, 아무리 많아도 40, 50장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진을 많이 넣고 싶으시면 화보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에 고르고 고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버린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사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까? 제일 앞쪽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증명사진, 기본적인 중요한 행사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방에 액자에 이렇게 걸어놓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액자 속에 보면 큰아들 결혼식 사진, 큰딸 결혼식 사진, 이런 그 결혼식 사진, 행사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쓰고 계시는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진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들을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별 인물사진, 가능하면 인물사진이 사진관에서 예전에 찍었던 저의 인물사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인물사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사진관에 가서 찍었던 거, 결혼식 때 찍었던 거, 또 할머니 같은 경우 처녀 시절 때 그 시절에 유행하는 이렇게 헤어스타일에 그런 사진들, 그런 기본적인 인물 사진,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인물 사진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 사진, 결혼식 사진, 자녀 결혼식 사진 대표적인 본인 결혼식 사진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 하나 했습니다만은 구식 결혼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사진이 그 당시만 해도 사진을 잘 찍어 놓은 사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할아버지 할머니 젊을 때 모습도 크로즈업 되어 있는 사진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 사진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식 사진, 보통 사진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진들 좀 실으시고, 그리고 직업활동과 관련한 사진, 자유사진도 좀
선택하시죠. 의외로 직업활동과 관계된 사진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특별히 찍어놓은 사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평생 교직에 계셨더라도 수업하시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놓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소풍 가셨던 장면이나 운동회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행사 사진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쭉 한번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스토리별로 쭉 뽑으실 때 사진을 쭉 놓고 보면 인생이 거기 한번 쑥 지나갈 수 있도록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 사건에는 2장 이상의 사진을 못 씁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갔을 때는 한 번 행사라도 왜 사진이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와 관련된 사진은 많아야 2장 쓸 수 있습니다. 석 장, 넉 장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 자체로 여러분 인생이 쑥 한 바퀴 보이도록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한 5, 60장 정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번 골라보시죠. 그러신 다음에 또 선별 작업을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0장 정도를 확보하신 다음에 나중에 책을 출판하실 때 그 중에 또 사진을 선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선택하실 때 한 번 행사 중에 여러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진을 쓸 것인가? 그 행사의 성격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운동회 사진, 뭐 어떤 사진이 나옵니까? 아이들 인상 팍 찡그리고 열심히 탁 달려가는 그 장면이 대표적인 운동회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이면 됩니다. 또 운동회 때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그 사진도 대표적인 운동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담겨있는 사진, 그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진을 여유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중에는 왜 설명을 짧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진을 보면 앞서 곡선 그리기나 10대 뉴스나 연보에서는 미처 생각하시지 않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사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이 있는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진은 반드시 그 사연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는 사진은 참 좋은 소재입니다. 글만 쭉 쓰는 것보다 혹은 사진만 덜렁 두시는 것보다 사진과 사연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진에 사연을 별도 종이에 쭉 적으십시오. 교재에 위대한 노트에 저희가 사진 작성하는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참고하셔서 적으시고 사진 뒤쪽에는 반드시 번호를 붙이셔야 되는데 번호를 붙이실 때는 연필로 쓰십시오. 이제 볼펜이나 이런 일반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작성하시게 되면 자칫하면 사진을 포개게 되면 뒤쪽에 검은 것이 자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반드시 사진 뒤쪽에 번호를 쓰실 때는 연필로 또 사연을 쓰시거나 이렇게 메모를 하실 때는 연필로 하시라 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진첩 쭉 내놓으시고 어떤 사진을 쓸까 오늘 100장 정도 한번 뽑아보시고 내일 그 중에 5, 60장 한번 간추려 보시죠. 예, 자 그럼 사진 앨범 작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